네, 어제 국회 현안 질의 책임 여부를 떠나서 정말 자격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장 많이 제기하게 만들었던 사람은 아마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 참사가 났을 때 이것은 축제가 아니라 현상으로 봐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했는데 어제 현안 질의에서 또 했던 몇 가지 발언들도 지금 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참사 당일 경남 의령에 축제 공문을 받고 갔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이 날카롭게 추궁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다시 보시죠.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있던 날 의령에 네. 왜 가셨습니까? 자매도시 초청 방문으로 갔습니다. 지역 축제 초청 공문을 받아와서 다녀오신 출장이 맞습니까? 공문은 받았습니다. 공문은 받았다고요? 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네. 구청장님은 집안일, 시제가 있어서 새벽 6시경 용산을 출발하셨고 11시경 경남 의령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2시경 의령 군수 만나셔서 10분 정도 짧게 티타임 하셨습니다. 10분 이런 부분은 좀 더 명확히 시간 같은 거는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 축제 먼저 초청 공문을 받아 다녀왔다라는 용산구청장님의 해명 자체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요, 제가 조금 전에 받은 의령군청에서 보낸 공문이에요. 여기 보면 28일 행사들의 초청을 한 겁니다. 왜냐? 28일이 행사가 개막하는 날이니까요. 공식 행사에 외빈들을 초청한다면 당연히 개막식 일정에 초청을 하겠죠. 그래서 용산구청에서는 구청장님 못 가신다고 답변하고 영상 축사를 보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평일 업무 때문에 영상으로 먼저 개막식에는 영상 축사를 먼저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네, 용산 네. 개막식에 축사를 보내고 집안일 때문에 의령에 가니 군수님 얼굴 한번 보시죠 하고 티타임 하신 거 아닙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를 어떻게 지방 출장을 다녀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구청장님이 참사 이후 지금까지 계속 거짓 해명만 늘어놓고 계시고 열흘 동안 얼굴 한번 보이지 않고 31일 이후에 계속 사라져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태도가 정말로 책임을 지겠다라는 구청장의 태도가 맞는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예, 윤경우 의원. 어제 현안 질의에 나온 관계자들은 증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이중죄로 처벌받을 그런 위치는 아니지만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 공직자가 그건 좀 문제가 되죠. 어제 아마 용산구청장, 서울시장 그다음에 이분들은 증인으로 채택이 정식으로 된 걸로 아는데요. 현안 질의에서는 현안 질의에서는 상관없는 겁니다. 증인은 아니니까. 예. 저는 이제 이번 사태에 사실 처음부터 용산구 그리고 용산경찰서, 지자체와 경찰 매뉴얼이 없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했을 때부터 책임은 결국 거기에 있다. 아니 우리 이 지역 안에 단풍놀이를 하러 찾아오는 많은 인파 그 주최 측이 없다고 해서 지자체나 경찰이 손 놓고 있을 수 있나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임명직의 경우는 아까 파면 해임도 있지만 본인이 알아서 정치적인 책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상민 장관 얘기하셨죠. 선출직은 그럼 어떡할 거냐. 선출직은 무조건 다 면제부냐. 선출직은 자발적인 사임이 아닌 한은 그러면 이런 큰 사태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경우에 그럼 선출직은 어떡할 거냐. 이런 점에서 결국 탄핵이 아니면 이제 소환, 국민 소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개헌이 돼야 된다는 이제 손 의원님, 손 변호사님 말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방식 이외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냐. 차제에 그래서 저는 구청장 제한적으로 지방 자치단체에만 돼 있는 이 소환제 이게 조금 더 활용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제도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선출직이라고 해서 절대로 면죄부 받는 대상은 아니라는 걸 이번 기회에 좀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성철 소장 당초에 그날 지역 축제 관련해서 내려갔다라고 했으면 공무로 내려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 뭐 공식적으로 출장으로 올리고 경비도 뭐 세금을 쓰고 그랬겠죠. 그런데 만약에 집안 시제 때문에 내려갔다고 하면은 그거는 공금 써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절대로 안 되죠. 사적인 행사에 공적인 뭐 경비를 쓴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이것도 특수본의 수사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용산구청장 실도 방금 전에 특수본에서 압수수색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밝혀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참 저희들이 좀 답답한 게 보면 선출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민 소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분을 구청장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좀 제시하고 싶은데 예. 당에서 어떠한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거 해당 행위 아닙니까? 당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습니까? 윤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조사와 그리고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박희영 구청장이 결국에는 권영세 용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에 거기에 사무국장을 했어요. 예. 부위원장도 했어요. 정책특보도 했어요. 그러니까 측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을 사실상 공천을 준 권영세 장관이 박희영 구청장에게 사퇴하는 게 낫겠다. 사퇴해라. 그게 책임지는 자세다. 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측근이라고 내가 공천 줬다고 잘못을 했더라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지금 입을 다물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이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 할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 용산구청장이 참사가 났을 때도 맨 먼저 알려준 사람도 권영세 장관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단체 뭐 어떠한 텔레그램이라는 단체 방에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부적절한 행동이죠. 공직자로서 능력과 자질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산경찰서장 급하게 찾았어야죠. 아니면은 경찰청장, 경찰서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은 그냥 퇴근했잖아요. 집에 갔잖아요. 비상근무체제를 구성을 했어야 해요. 그 지역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한테 아무 보고를 못 받았다면서요. 지역 주민이 10시 50분쯤에 사고 났어요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알았다면서요. 구청장 그리고 구청의 공무원들은 왜 존재합니까? 공권력이 왜 존재합니까? 이런 분들 절대로 공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박희영 구청장의 경우에는 더 문제가 되는 게요. 일단 이날 그 9시경에 집에 들어간 그걸 마치 자기는 이태원 현장에 간 것처럼 사후에 꾸몄어요. 또 그러니까. 일종의 꾸며서 이야기했고 그것도 드러났고요. 자기 집을 가는 길이었다는 거죠. 그 쾌농길이라는 그냥 지나가는 길이죠. 지난 길이었고 그 때만 들려도 이렇게 생각이 달랐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직자는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그 쾌농길도 굉장히 그때 당시 혼잡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경각심을 가지고 뭔가 이게 수습하고 자기 그 총동원령을 내렸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했고 여기에도 지금 보면 이제 공문으로 해가지고 이 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10분 티타임 해가 만들었다는 게 이게 용해인위원회 이제 주장이고 이거는 사실로 곧 드러날 겁니다. 이게 자기 시제 간 거고 개인 승용차로 간 게 아니라 관용차로 동원해서 간 걸 출장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책임을 좀 확실하게 공직자가 느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뭐 마음의 책임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니까 계속 국민들에게 그냥 공분만 사는 그런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음의 책임이라는 얘기 듣고 정말 깜짝 놀란 사람들이 많았는데 우스갯소리로 선물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선물이 마음의 선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의 책임은 무슨 뜻으로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도 없지만 도덕성 자체가 지나치게 부족한 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선출직에 대해서 주민소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는데 우리 장성철 소장님 말씀대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소환법에 의한 소환이 아직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은 이제 앞으로 좀 바꿔나가야 될 것 같고 근데 당에서 어떤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직은 유지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스스로 자리에 물러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박희영 구청장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발 우리 국민들이 자꾸 정치에 무관심하고 또 정치가 당 차원에서 충성맨들 또 충성하는 사람들한테 피선거권을 주는 그런 구조인데 좀 좋은 사람들이 좋은 자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선출직에 가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것들을 의사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맨 처음에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은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했을 때부터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궁금했는데 그 뒤로 권영세 장관한테 맨 먼저 보고했다고 하지요. 그리고 또 집에 가는 길에 한 몇 분, 2분 정도 지나간 걸 가지고 현장을 둘러봤다고 둘러대지요. 마음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책임을 질 생각이 없다고 얘기하죠. 거기에다가 또 뭐 회의를 했는데 뭐 그러면 왜 대책을 안 세웠냐라고 하니까 연경호 의원 내가 지금 취임한 지 4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부구청장이 뭐 하자고 그래가지고 또 책임을 또 떠넘기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거짓말을 한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게 여러 상황에서잖아요. 지금 영예인 의원한테 추궁당했던 데서도 들어 있었고요. 아까 우리 김두 소장님 말씀처럼 자기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그걸 마치 현장을 둘러본 것처럼 둘러댄 거. 그러니까 이분은 뭐 여러 가지 책임 분명히 져야 되겠지만 더 이상 아까 뭐 국민 소환제니 뭐 우리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다. 전 그렇다면 이건 정말 민주주의의 후퇴일 수밖에 없고요. 사실 내각제를 얘기하는 나라들일수록 선출직이 가장 먼저 책임을 진다는 거잖아요. 선출직이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점을 좀 구청장부터 윗선에 있는 분들까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산 구민들께서 예. 이 구청장의 이런 모습들을 기억하셨다가 취임 후 1년, 그러니까 6개월 후에 반드시 단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소환제 취지를 살려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장성철 소장께서는 당장에 당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런 얘기신 거죠. 그리고 이제 공천을 준 권영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다음번 2024년 선거 때 권영세 의원에게 이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권영세 의원도 지금 입 다물고 있잖아요. 본인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이 참사에 대해서 이거 얼마나 비겁한 행동이에요. 용산구청장은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천 줍니까? 사실상 형식적인 경선을 했죠. 이분이 권영세 의원의 정책 특보를 했어요. 그 특보 명함을 갖고 경선을 했는데 권영세 의원이 예비컷 탈락을 통해서 본인의 경쟁이 되는 사람들을 이 구청장 그 경선에 다 탈락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황춘자 전 당협위원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김영재 전 구의 의장 그리고 백이석 자기 보좌관 이런 경쟁력 있는 사람들은 다 제외하고 7명이 신청했는데 4명을 탈락시키고 네. 약한 3명으로 해서 거의 약한 3명으로 공천을 주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3명도 누구냐면 다른 한 분은 그냥 지역에서 폐기물 그냥 처리하는 분이고 또 한 분은 민주당에서 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경선을 하도록 한 거죠. 그리고 이분이 박희영 구청장이 상당히 부적절한 게 뭐냐면 우리가 처음 참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해밀턴 호텔이 불법적인 증개축을 통해서 불법 개조물 때문에 그 통로가 되게 좁아져서 이 참사가 벌어졌다라고 했잖아요. 박희영 구청장이 구의원일 때 자기 집을 불법적으로 개조를 했어요. 그랬는데 구청에서는 이 사람 구의원이니까 이것을 시정 조치라든지 경찰이 고발 조치를 안 했어요. 본인 집도 불법 개조를 해놓고 어떻게 지역에서 불법 개조한 그러한 건축물들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청장으로서 부적절하죠. 또 언론 한 곳에 의한 탐사 보도에 의하면 그 이제 베트남 캐논길이라고 하는 그게 캐논. 예, 예. 캐논길이 예. 거기에 이제 그 구청장 본인의 집이 있고 그 있는데 거기에 계속 7차례 의정 질의를 통해서 그 길을 개선하라는 그 요구를 해서 자기 이해관계 충돌되는 일을 용산구의회 의원 시절에 가장 많이 발언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예. 용산구청 직원들이 청장을 어떻게 생각할까도 궁금합니다. 이제 청장으로서 여러 가지 명령과 지시에 대한 권위가 땅에 떨어진 거죠.
그 용산구 구의 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를 삼아야 될 것 같고,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권영세 의원이나 국민의힘이나 우리 편이라고, 우리가 공천 줘서 당선된 사람이라고 잘못을 했더라도 끝까지 보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못을 했으면 책임지고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현안 질의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그 태도, 참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분을 샀는데요. 이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제목을 이태원 참사 와중에 개싸움 이렇게 뽑은 언론이 있던데요. 매체가.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중에 북한으로부터 받은 풍산개가 있죠. 이것을 이제 반환하는 것을 놓고 지금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이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풍산개를 키울 근거도 마련해 주지 않고 어떤 뭐 지원도 안 해주고 그런 상황에서 국가 소유물이니까 돌려보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그러느냐, 사료값이 아까워서 그러냐, 참 좀스럽고 민망하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좀 짚어보죠. 김두수 소장은 어떤 시각에서 보십니까? 실제 좀스럽고 민망한 것은 현 대통령 쪽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실에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국무회의에 2차례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2차례 다 시행령을 통과 안 시켰다는 거거든요. 시행령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이게 식물, 동물, 그러니까 그 외에 국가 선물은 그냥 기록관에 가면 되는데, 식물, 동물은 누군가가 키워야 되는데, 또 식물은 뭐 또 조금은 뭐 온실에 키울 수 있지만 동물은 이게 이제 이 친소관계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이제 키운 개니까 내가 그럼 임시로 맡겠다 해서 양해하에 갔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후속적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 소유물에 횡령죄가 적용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15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서전을 썼겠다고 해서 거기에 국가 기록물분의 일부를 복사해 와서 보는 것까지 이명박 정부가 단합을 해서 그 사람들을 해서 실무자들을 처벌해 같은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달라. 그런데 명확하게 안 해주고 계속 그 시행령 통과를 안 시키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이제 문제를 제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시기적으로 이제 이런 참사가 있는 직후라서 좀 시기는 문제가 있지만,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대범하게 국가가 이런 제도적 정비를 해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태클을 걸고 있다, 그 점이 분명합니다. 윤경호 의원은 어느 시각이세요? 저 어제 사실은 제 지인으로부터 정말 무참한 비난과 공격을 받았거든요. 예. 아직 네가 현직에 있어서 내가 이런 비난을 요구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언론이 왜 기레기라는 얘기를 듣는지를 이번에 알았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지금 그 제목입니다. 예. 이 와중에 개싸움. 이건 알면서 정말 저런 제목을 올릴 수 있느냐. 전 그리고 권성동 의원도 원내대표를 거친 분인데 그 속사정을 아마 모르지 않을 텐데, 그거 앞뒤 거두절미 해버리고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돈 250만 원 사료비가 아까워서 그걸 파양이라는 그 단어만 강조를 한 그 두 가지에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렇게 단말마적인 이 시선만을 유인을 하는 건가. 언론도 그렇고요. 심지어 의원들도 지금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시행령 사항이라면 그건 그야말로 그 대통령이 지시할 사안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처음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키우던 동물이니까 뭐 여건만 허락이 된다면 내가 가서 키우겠다, 이게 처음부터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구나 싶은. 무슨 말이냐면요, 김대중 대통령이 풍산개 받아온 거, 그거는 공공 동물원에 기증을 했잖아요. 서울 아마 과천에 있는 동물원에 2마리 기증했죠.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자연사한 걸로 아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물론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당연히 그렇게 판단을 했겠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앞뒤 다 잘라버리고 파양, 사료값 뭐 250만 원 아까워서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건 언론들이 정말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러면서 일반 국민도 강아지를 분양받은 다음에 사육비를 청구하는 모렴치한 행동은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완전히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사료값 아까워서 강아지 못 키우겠다고 한 사람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장성철 소장. 이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자 왜 시행령을 고치지 않았어? 시행령 고치는 두 가지를 고쳐줘야 돼. 대통령 기록물로 동식물은 제외하는 시행령 먼저 해주고 그리고 내가 받은 풍산개를 키우기 위한 정부 지원금이 있어야 돼. 이 두 가지 시행령을 고쳐줘라는 건데 첫 번째가 문제였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두 번째 왜 김정으로부터 받은 풍산개를 키우는데 그 사료비를 왜 나한테 지원 안 해줘? 그래서 나는 못 키우겠어. 라는 곳에 방점이 있다면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좀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행령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좀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괜히 지금 국민들 어렵고 힘들어 하시는데 이런 문제 가지고 또 논란이 불러일으키는 것 자체가 전 현직 대통령 다 지금 꼴사납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제가 네, 말씀하십시오. 그 과거에 미국에 ABC라는 게 있었어요. Anything but Clinton. 그러니까 부시 아들 부시죠. 아들 부시가 집권을 하고 나서 모든 정책을 ABC.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민의힘은 Anything but 문재인 또는 Anything but 전임자, Anything but 민주당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 더 가서 지금은 all but이더라고요. all but.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그러니까 아까 박희영 전 구청장, 영산구청장 얘기도 저는 그 일환으로 봅니다. 뭐냐면 전임자가 했던 일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을 왜 활용을 안 했느냐. 그러니까 주최 측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정말 지겨워서 더 이상 듣기 싫은데 그래서 안 했다가 아니라 전임자가 했던 일이기 때문에 나는 안 하겠다라는 판단을 했다면 그거는 아니다. 이거 역시도 전임자에 대한 비판, 격하 이런 것 때문이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그건 정말 유치한 일이죠.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갖다가 이제 풍산견을 키우는 비용 문제로 접근하는 거는 우리 정치의 수준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으로 이 개를 키우는 것과 관련된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시정을 계속 요구했는데 그 부분을 거부한 대통령실의 대응 자체를 저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이 와중에 이렇게 큰 문제처럼 해야 될 사항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정치 수준을 좀 더 높여달라. 권성동 의원도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지 그게 무슨 참 한심합니다. 그런데 풍산개는 키우는데 250만 원이나 그게요. 듭니까? 세 마리 키우는데. 사료비가 이제 35만 원 네. 정도 들고 그다음에 치료비가 한 20만 원 들고 무슨 치료비가 들어요? 그 병원을 가야 돼요. 병원 이번에 또 갔기도 하고 수술을 했대요. 그 둘 중에 한 마리가.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관리사 비용이 한 18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냥 전문적으로 또 계속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정도 비용인데 그게 이제 일반 그냥 내가 키우는 개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이 풍산개에 대해서는 또 병이 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점이 고려된 건데 이게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을 모시는 보좌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키우면 되지. 별도의 풍산견을 위한 보좌진들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도 좀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4년 동안 키운 반려견이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가장 잘 아시겠죠. 네. 자, 그 이야기 여기까지 하죠.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셨는데 두 분 선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구님, 읍참마속한 제갈량도 승상에서 책임지고 내려왔다. 김호기님, 기본소득당 용해인 한 명보다 못한 민주당 총선 때 표달라고 구걸하지 마라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께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네, 감사합니다.